현지 매체들과 스팔리티 감독 모두 로마전 승리 주역으로 꼽은 선수 바로 김민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입니다. 자, 24일 오늘이죠. 나폴리가 로마 원정으로 치른 세리에 11라운드 경기,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과 현지 반응 이야기해 봅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나폴리가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컵대회 포함 11연승을 달렸고요. 세리에A에서는 9승 2무로 역시 선두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풀타임을 소화했고요. 상대의 공격진 상당히 화려해요. 선발 공격수가 잉글랜드 대표 공격수인 태미 에이브라임, 교체로 들어온 게 우즈벡 대표 엘드로 쇼무로도프, 그리고 이탈리아 대표 안드레아 벨로티였는데 모두 김민재 상대로 딱히 좋은 플레이 하지 못했어요. 김민재가 잡아먹었다라는 것이 현지의 대부분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스팔레티 감독의 인터뷰부터 보겠습니다. 김민재가 따로 거론이 됐어요. 스팔레티 감독은 꼭 자신이 생각한 수훈 선수, 특히 이제 언론에서 잘 안 물어보는 공격 포인트 없는 선수나 수비 선수를 거론해주는 성향이 있는데요. 이번에 김민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김민재는 치명적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행동에 들어가죠. 언제나 나머지 센터백까지 통제하에 둡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체와 빠른 발도 갖고 있죠. 좋은 말이죠. 네, 김민재 선수를 잘 표현한 말인 것 같고요.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요 말, 이게 아까 저랑 같이 입중계하던 서영욱 위원도 김민재의 제일 큰 특징이 스타트가 빠르다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김민재 선수는 다른 선수들보다 판단이 빠르고 단호해요. 일단 저기를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즉시 달려갑니다. 이게 수비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약간만 망설이다가 공격수가 스타트를 먼저 끊으면 지는 거 아니겠어요? 김민재는 잘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현지 매체들의 반응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일 자주 살펴보는 매체죠. 유로스포르트부터 볼게요. 김민재에게 6.5점을 줬어요. 상당히 좋은 점수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처음엔 에이브라임, 그 다음엔 벨로티를 상대로 밀착 수비를 할 때 늘 주의 깊고 정확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극찬에 가까운 말이 또 나왔습니다. 리더로서 또 한 번의 테스트를 통과했다. 나폴리의 단순한 어떤 연승의 한 개 조각이 아니고 나폴리란 팀의 리더들이 여러 명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특히 수비진의 리더는 김민재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고, 아까 스팔레티 감독이 나머지 한 명의 센터백을 김민재가 좀 통제한다는 투로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날 선제 결승골을 넣은 유일한 득점자인 오시멘이 거의 모든 매체에서 MVP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그 바로 뒤를 잇고 있는 모습을 역시나 이어질 다른 매체에서도 보시게 될 겁니다. 올리베라, 로사노, 폴리타노, 스팔레티 감독 등이 거론이 되는데 폴리타노 같은 경우에는 오시멘에게 어시스트를 해준 선수라서 또 역시 높은 순위에 올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은돔벨레는 또 대부분의 매체에서 팀 내 최하점이에요. 나폴리에서 제일 먼저 교체 아웃된 선수이기도 하고, 그동안 차라리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눈에 띄기라도 했는데 이날은 완전 무색무취. 그리고 모처럼 문전 침투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내는가 했는데 시뮬레이션 동작이었다는 그런 판정이 나오면서 그것도 무산됐어요. 그래서 은돔벨레가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최저평점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라 레푸블리카입니다. 김민재에게 7점, 높은 점수를 줬어요. 센터백이 7점 받는 거 세리아에서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말을 했네요. 그를 뚫을 수 없다. 에이브라임과 대결해서 압도했다. 여기는 평이 대부분 짧아요. 다들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준 것 같고요. 뚫을 수 없다라는 수비수에게 이거보다 좋은 평가가 없겠죠?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7.5는 오시멘과 스팔레티 감독에게만 주어졌고요. 그 밑에 김민재 등이 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 같은 경우에는 로마 원정에서 경기장 상태나 상대 전술이나 상당히 이기기 힘든 상태였는데 과감한 교체 카드로 평소에 잘 안 쓰던 엘마스 중앙 미드필더 기용, 또 가에타노 투입 등의 다양한 수를 모두 꺼낸 결과 결국 승리를 따냈거든요. 이런 용병수를 썼기 때문에 스팔레티 감독이 경기 수훈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은돔벨레는 5.5네요. 다음 칼추메르카토입니다. 김민재에게 여기도 7점을 줬어요. 그리고 전반전 에이브라임 상대로 훌륭했다. 경기 내내 에이브라임을 아무것도 못하게 했다라고 고평가를 했습니다. 태미 에이브라임이 지난 시즌 AS 로마로 이적한 뒤에 굉장히 멋진 모습 많이 보여준 세리아 수준급 공격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는 현지 매체들이 보기에 또 한 번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하기에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경기였던 것입니다. 강한 상대였던 거죠. 여기는 스팔레티에게 9점을 줬어요. 용병술의 승리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고요. 오시멘이 8.5,
지엘렌스키가 7.5, 그 밑에 7에 김민재와 크바라첼리아가 있습니다. 운돈벨레는 5.5네요. 여기는 스케일이 엄청 편차가 큽니다. 다음으로 칼초 나폴리 24입니다. 나폴리 지역지죠. 김민재에게 6.5 준수한 점수를 줬어요. 여기는 또 다른 매체가 짚지 않은 또 중요한 점을 하나 거론해 줬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나폴리 축구를 꾸준히 보다 보니까 지역지고 뭐 유명한 기자들은 아니겠지만 나폴리에 대해서는 더 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렇게 말을 했나요? 주앙 제주스가 차니올로와 대결에서 패배할 때 붙어줬다. 에이브라임을 무시하지 않고 잘 경기하며 막았다. 자, 주앙 제주스 쪽을 얘기했어요. 제가 앞선 그 후토크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이날 김민재가 오른쪽, 제주스가 왼쪽이었죠.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 보자면 에이브라임이 주로 왼쪽, 짜니올로가 오른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짜니올로 선수는 왼발잡이고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뭐 자유롭게 좌우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주로 오른쪽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짜니올로 대 제주스, 에이브라임 대 김민재의 대결이 되는 건데 김민재는 자기가 막아야 할 에이브라임을 다 제압을 하면서 종종 필요하면 제주스가 혹시나 짜니올로에게 뚫리지 않을까 늘 경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경기 중에 그런 모습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김민재는 다른 스톱백에 커버까지 갈 준비를 늘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1인분 이상, 뭐 1.5인분, 2인분을 하는 그런 경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대체로 평점이 짭니다. 이탈리아 매체들이 다 짠데 이제까지 보니까는 칼초 나폴리 24는 제일 짜더라고요. 그래서 스팔리티 감독만 7이고 김민재 선수 중에서는 무려 득점자인 오시멘과 함께 거의 MVP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운돈벨레는 5예요. 5. 다음 투투 나폴리 다른 지역지입니다. 김민재에게 7을 줬어요. 대결에서 지지 않았다. 위험 상황을 읽어내고 최후의 수비를 해냈다. 이거 스팔리티 감독의 말이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전진해서 플레이했다. 반칙을 범하지 않음으로써 잘라로시에 득점 기회를 주지 않았다. 잘라로시라는 거는 그 AS 로마의 유니폼 세계에서 따온 별명이죠. 로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데들이 말한 것과 같이 수비적으로 좋은 점을 얘기하면서 또한 막판에는 또 결국 김민재가 원래 좋아하는 플레이는 올라가서 하는 플레이도 종종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반칙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두루 거론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오시멘에게 7.5를 줬고 김민재는 7이에요. 뭐 MVP 바로 아래라고 할 수 있고요. 운돈벨레는 6입니다. 또 재밌는 게 메레트 골키퍼는 평가 못함이 왔어요. 왜냐하면 AS 로마 공격을 거의 안 해서 메레트가 할 게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입니다. 다음 메디아셋. 메디아셋은 평점만 덜렁 나오는데 이제부터 평점만 덜렁 있는 두 곳을 볼게요. 메디아셋은 김민재에게 7. 역시 좋은 점수를 줬고요. 김민재가 오시멘과 더불어서 경기 MVP급입니다. 7. 공동 7이에요. 그 밑에 6.5에 제주스와 스팔레티 감독 등이 있습니다. 경기 최우수 선수급의 평점. 수비수인데. 그리고 스파이 스포츠 이탈리아를 보면 김민재가 6.5를 줬고요. 역시 여기도 오시멘 혼자만 7이고 바로 밑에 김민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운돈벨레가 최하점을 피했다는 게 오히려 좀 눈에 띄네요. 운돈벨레는 6을 받았고요. 운돈벨레 아래에 지엘린스키와 크바레첼리아가 5.5였습니다. 지엘린스키는 뭐 어디서는 거의 MVP급으로 평가한 데도 있고 평이 갈리긴 하는데 뭐 낮게 주는 게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패스미스 좀 많았고 평소에 잘 하던 공격적인 플레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스팔레티 감독이 교체를 해야만 했던 선수고요. 크바라첼리아 같은 경우에도 평이 많이 갈리는데 뭐 막판에 활발한 모습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은 경기 내내 거의 봉쇄 당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사실 AS 로마가 경기 막판까지 0대0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것도 크바라첼리아를 잘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폴리는 크바라첼리아가 막히니까 오른쪽 공격을 택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로사노는 당연히 크바라첼리아보다 파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이 나폴리 공격이 잘 안 풀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입니다. 메이저 신문이죠. 여기는 모든 선수한테 평점을 주는 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 거론을 잘 안 하는데 경기 최악의 선수로 에이브라임이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할 때 김민재가 나옵니다. 김민재에게 공중에서 압도당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못한 너 에이브라임 워스트.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역시나 김민재 선수가 하도 잘하다 보니까 본인은 베스트급으로 꼽히고 상대의 매치업이었던 에이브라임은 워스트급으로 꼽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김민재의 로마 원정 경기에서의 활약상 현지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짚어봤고요. 날로 현재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면서 또 매 경기 한 경기 하면서 상대 공격수를 한 명 한 명 상대해 가면서 빅리그에서 통한다.
세리아 공격수들과 충분히 승부를 벌일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세리아의 어떤 다른 리그보다 복잡한 전술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잘 수행한다. 여러모로 김민재 선수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뭐 월드컵 전까지 좀 바쁜 일정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좋은 컨디션 쭉 유지하고 카타르로 넘어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치지만 않고요. 볼리였습니다.